앞서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추가 도발 가능성이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 만에 잠행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사훈련을 본인이 직접 지도하는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이 김 국무위원장,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에 공개된 사진, 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훈련 기간 동안 사용됐던 다양한 무기들, 훈련 장소 모두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인가요? 북한 정권으로서는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라든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언제 대화를 합니까? 내가 그 협상에 지렛대가 있을 때, 강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때 협상에 응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 북한은 핵무력이 원하는 만큼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을 핵 위협으로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21년 1월에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군사 현대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성과를 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미사일과 핵무력이 완성돼야지 그때 가서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비판하는 담화문에서도 살짝 힌트를 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데 아하. 2, 3년 지나고 나면 알 테니까 그때 네.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아마 그런 협상의 여지와 스케줄을 암암리에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북한에서는 본인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여러 번 천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아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성은 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발사했던 IRBM도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걸 본인들이 자랑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 뭐가 완성이 돼야 지금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최종 목표는 그 장거리 미사일로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소위 가장 중요한 레드라인이죠. 또 하나는 한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종의 최첨단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스커드형 미사일을 개량한 노동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그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뚫고 과연 타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창과 방패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난 1월에는 사실 그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북한이 실험했지 않습니까? 네. 뭐 KN-23이라든지 그 북한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또 에이테킴즈도 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도 네. 했죠.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는 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직 목표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하.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이른바 섞어 쏘기다 해서 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미사일들을 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근데 또 한 가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사했던 이 행태들을 분석을 해보면 시간과 장소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또 새벽 시간대 발사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섞어 쏘기하고 또 같은 의미입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정황에서도 신속성과 기습성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졌더라도 우리가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대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새벽에도 쏘고 밤에도 쏘고 언제 아하. 쏠지 모르게 하고 어디서 쏠지 모르고 어떤 미사일을 쏠지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습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네. 여담입니다마는 그 한참 그 평창에 본 무드가 좋았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덕담을 했죠. 우리 그렇죠. 미사일 실험이 항상 새벽에 있어서 잠을 설치시는데 내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다. 잠을 네. 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킬 이유는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문 대통령에게만 했던 약속이었나 보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언급됐던 이 발언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AMX 나도 새벽에 많이 새벽잠 설치시는 분 많이 습관돼서 위원장께서 저랑 우리 특사단 가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또 신재진 좀 설치해 주셔서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실 이유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과거에 새벽 시간대 불편함을 끼치지 않겠다고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결국 거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지금 과감해지는 북한 김정은의 행동은 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한반도 상공에 남북 전투기 42대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북한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휴전선 인근으로 근접해서 시위성 비행을 한 건데요. 자, 그러자 우리 공군도 즉시 대응 출격에 나섰죠.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 무력 시위까지 하는 건 사실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도발이야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만 북한이 저렇게 실제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띄우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저게 바로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강력 조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보면은 빅브라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아하. 즉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로 더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데 북한 인민과 간부는 잘 알고 있죠. 이 자력갱생이 구호로 끝일 것이고 우리 생활이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민심을 잠재울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정치적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위기를 최고조로 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과 간부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투기까지 그 총동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집권 초기에 그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공군 전투 비행단을.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그 연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 때문에 원유도 정제유도 거의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전투기 비행 시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지도 때는 그 공군 훈련을 실제로 보여줄 연료가 없어서 모형 비행기로 이렇게 하는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공개됐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어려운 북한이 이렇게 특별감시선 이북 상공에서 비행을 아하. 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유류 반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군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들이 모형 비행기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훈련하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전투기 수십여 대를 띄웠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투기 150여 대가 이북 상공에서 시위를 비행했던 날을 포함해서 북한은요, 본인들이 실시한 군사훈련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 군사 지휘 시설 타격을 모의하여 기능성 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 미사일 명중 타격 훈련이 진행됐으며 9일 새벽
적의 주요 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패턴은 반복됩니다. 항상 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자맹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할 때는 저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기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왕왕 잦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무기들이 등장하고 군사 도발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완성은 핵 무력,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준비를 자맹 동안 한 게 아닐까, 이런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차 핵실험은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이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네. 저희 성김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 몇 번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단지 이제 중국의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하기 때문에 목적에서 그동안 미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끝난 후가 아무래도 김정은 정권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는 지금에 진행되는 대북 제재에 더해서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벼랑 끝에서 강한 전략을 전술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